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경기 교육 주요 업무 계획 정책 2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의 첫 번째 과제인 지역 협력 교육 강화의 마지막 세부 추진 과제를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2-1-3 지역 교육 생태계 조성인데요. 이 부분은 진로직업 교육과와 지역교육 담당관의 내용으로 이 정책들이 수립되어 있고요. 진로직업 교육과에서는 이제 진로교육과 관련된 부분, 취창업 교육, 그리고 대입 지원과 관련된 부분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 담당관 관련해서는 지역 대학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한 이 진로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래교육 협력지구와 관련된 부분이 두 가지 꼭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추진 목적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직업 교육과 첫 번째 추진 목적을 보면 진로 전담교사 역량 강화 및 진로체험 교육 내실화를 통한 학생 발달 단계별 진로교육을 다양화한다. 키워드는 진로교육 다양화죠. 진로교육 다양화를 위해서 선생님들 연수 지원을 하고 또 하나는 진로 체험 교육을 이제 확대한다는 이야기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학교 평가에도 평가 지표로 진로 교육 관련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진로 체험 교육을 몇 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냐. 예를 들어서 300명인 학생이 있다면 이 300명인 학생들이 각각 3번씩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평가 지표로서 정량적으로 학교 평가 요소로서 측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정책과 학교 교육의 방향성이 이렇게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취창업 연계형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한다. 그래서 취창업 교육이 나와 있는데 직업계 고등학교와 관련된 부분의 정책도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 경기교육 주요 업무 평가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직업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그런 교육들을 학교 교육활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자 연수도 이렇게 제공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평가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이러한 취창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뭐 일회성 행사도 의미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초, 중, 고 학년기에 맞게 연계돼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좀 담았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도 아마 여기 계획 안에는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진로 직업 교육과 세 번째 추진 목적은 진로교육 중심 교육과정 지원 및 성장 맞춤형 대입 진학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대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1년에 4번 고등학교 1, 2학년과 3학년 좀 구분되기는 하지만 학력평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학생이 이 대입과 관련돼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진로직업교육과 추진 방향, 목적을 살펴봤으니까 보고 지역교육 담당관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교육 다양화 관련해서는 AI 기반 진로 진학교육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해요. 작년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구축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구축이 됐을 거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여기에서는 명시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진로 연계 수업, 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서 진로와 연계된 수업을 1년에 혹은 한 학기에 몇 시간 어떻게 해라 라는 것들이 좀 나와 있을 것 같고, 모든 교육과정 연계한 교육들이 그렇지만 인석이나 학폭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교과에서만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과에서 진로 직업과 관련된 것들을 연계해서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의 지원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학생 맞춤형 진로 체험 교육 내실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 교육 확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역마다 31개 시군의 지역마다는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설립을 하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목적 지정 사업비로 이렇게 교부를 해서 학교의 진로 체험 교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또 이 진로 체험 지원 센터에서는 꿈길 사이트에 있는 지역 단위의 진로 체험터도 관리를 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지원하는지에 대한 내실화 방향,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계층들, 예를 들면 다문화라던가 아니면 소외계층이라던가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취창업 교육과 관련해서는 개인 맞춤형 취업 창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산학 연계 직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요. 첨단 산업 분야 직업 계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미래 직업교육 재구조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꽤 됐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도 지역에 있는 산업체나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직업개교를 재편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도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하는 수업들도 개설이 많이 됐었는데 그러한 방법들이 올해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진로 직업 교육과 세 번째는 학습 대입 진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학습 역량 및 평가 문항 개발 역량 강화 지원, 또 학생 맞춤형 대입 진학 지원 확대, 그래서 모의고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대입과 관련해서 전문 상담을 받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담당 부서가 지역교육 담당관인데요. 첫 번째 추진 목적은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이제 경기 공유학교가 학교 밖 교육 활동으로서 학교 교육 과정을 지원하게 되는데 진로 교육에 있어서도 아주 다채롭게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지역 대학이나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진로 영역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많은 학생들이 경기 공유학교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 이 미래교육 협력지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31개 시군과 함께하는 지역교육 중심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인데요. 여기도 이제 자율균형 미래와 관련돼서 정책 과제들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연계 학교 교육 과정 지원. 그래서 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거니까 지역과 연계해서 학교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그다음 두 번째가 31개 시군과 지역 맞춤 공유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미래교육 협력지구와 공유학교가 연계돼서 이 교육 활동들을 제공하는 것을 아마 담고 있을 것 같고 미래교육 협력지구도 장기적으로는 공유학교 그러니까 학교 밖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유학교로 이렇게 편입되는 형태로 공유학교 계획서의 중장기 계획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가 미래교육 협력지구의 이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협약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2026학년도에는 또 이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향성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지역 공유학교 모델 발굴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사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이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토대로 해서 학교 안에 이제 예산을 내려주고 학교 안에서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형태라 좀 더 많기 때문에 공유학교랑은 차별성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공유학교와 연결고리를 찾아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로 보아서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도 공유학교 사업의 한 꼭지로서 이렇게 기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진로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지역교육 담당관의 이 지역 교육 협력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주요 추진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추진 내용 첫 번째 2-1-3-1 맞춤형 진로 진학교육 운영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진로 직업교육과와 지역교육 담당관 부분을 이렇게 연계해서 풀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초중고 진로 연계교육 내실화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진로 연계학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교육 중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데 모든 교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당 몇 차시? 2차시를 진로 연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의무는 아직은 아니다. 그 다음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한 진로 연계 교과 수업 자료 개발 및 보급한다. 장학 자료를 이제 또 만든다. 모든 정책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또 초등 진로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왜 하필 초등만 이렇게 진로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을까요? 현재 초등에는 진로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등은 진로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지만 그래서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께서 모든 교과 수업을 거의 대부분 담당하시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께서 이러한 진로교육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진로교육 지원체제 구축.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AI 기반 진로진학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4월에는 구축이 완료되어서 초중고 보급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사이버 진로 교육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 2개, 중등 3개 과정 1에서 3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 3섹터와 관련된 부분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교육 1섹터, 2섹터, 3섹터는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연계돼서 운영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고 직업위탁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그래서 교육노동부 일반고 연계 교육과정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이 직업계 관련해서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을 취득하고 싶을 때 이제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이런 기관이나 혹은 학교에 가서 학력을 인정받으면서 즉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닌 것과 똑같이 수업 일수를 인정해 받으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과 관련된 부분이죠. 저희가 경기도 안전한 체험학습 체험학습이 아니죠. 그 학교장허가 체험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보면 전반부는 학교장허가 교회체험학습과 관련된 부분이고 뒷부분은 이제 위탁 관련이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위탁 부분에 이 부분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나왔던 개념과 관련된 정의가 나와 있는데 AI 기반 진로 진학 교육 지원 시스템 이게 뭐냐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진로 적성 검사 결과 등 학생 데이터를 분석해서 학생이 자율적으로 진로 진학 로드맵을 설계하도록 돕는 온라인 진로 진학 교육 지원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학생이 여기에 접속을 해서 진로 적성 검사를 시행을 하고 요거를 분석해서 내가 어떤 형태의 직업이나 혹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은 어떤 학과를 선택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전달해주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은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위탁기관에서 전문교과 등을 수료하면 이를 학력으로 인정하는 교육훈련 과정이다. 그래서 학교를 내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지만 여기를 다니지 않고 다른 기관에 위탁되어서 다니면서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을
하는 과정에서 수학을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로 전담교사 역량 강화, 요건 이제 뭐 중등은 진로 전담교사가 있긴 하니까 초등에서도 이제 이런 진로 전담교사 관련해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100명 30시간 이내. 그다음에 초등 진로 전담교사 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1340명. 중등 진로 상담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 1161명.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진로 진학 상담교사는 별도로 있는 거고, 요건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별 진로 전담교사 역량 강화 네트워크 및 직무 연수 지원. 또 초중고 AI 진로 진학 교육 지원 시스템 선도 교원. 사용자 연수를 이렇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진로 진학 상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 진로교육 지원단을 운영한다. 크게 3가지 분야인데 학교 지원, 지역 연계, 온라인 3파트로 좀 나눠져 있고요. 학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또 진로 연계 교육 자료 개발하는 분과라고 하고요. 지역 연계는 진로 체험 교육을 개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유학교하고 연계해서 진로 체험을 확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는 거고, 지역 진로 체험 관련된 부분 이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온라인은 AI 진로 진학 지원 시스템 지원하고 온라인 진로 상담 분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3가지 파트에 맞춰서 경기 진로 교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진로 체험 교육 활성화 관련해서는 진로 체험 기반 내실화. 자, 지역마다 진로 체험 기반 같은 경우에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진로 체험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31개 지역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각 지원청별로 진로체험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고, 이러한 진로체험 센터와 지원단은 네트워크를 해서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교육도 공유를 하고, 어려운 점들도 공유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한다라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또 담당자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요. 각 지역마다 진로 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부스들을 쫙 펼쳐놓고 학교별로 보통 중1 학생들이 많이 오죠. 자유학기제 시기에.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다양한 진로 직업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해야 하는 업무들을 이렇게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는데, 31개 시군에서 모두 진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토대로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경기 진로교육 성과 공유회를 토대로 잘한 것과 또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또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을 또 지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해서 협업을 통해서 학교에 진로교육을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학생 수 기준으로 센터 운영비를 차등 교부하고요. 지역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컨설팅, 또 진로체험 지원센터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운영한다고 합니다. 센터별 지역 연계 특색 진로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질관리, 또 31개 진로체험 지원센터 잔체 성과 공유회 개최 등에서 어쨌든 앞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 부분에서의 핵심은 진로체험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이 각 지역의 진로체험 지원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목적 부분에서 살펴봤던 것 중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체험 운영을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진로 멘토링,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진로 멘토링, 또 사회적 취약계층 담당자 연수, 또 멘토링 했으니까 이 멘토단의 역량 강화 워크숍, 또 멘토링을 했을 때 성과 발표회를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또 학습 역량 및 평가 문항 개발 역량 강화 지원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대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학력 평가 관련해서 고1, 2는 연사회, 고3도 연사회를 하는데 이 학력 평가 시행을 통해서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 역량을 강화한다. 이 평가를 토대로 내가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을 진단해내고 그 부분에 맞춰서 학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원의 평가 문항 개발 역량 강화 지원하는데 작년도에는 중등 같은 경우에는 또 모든 선생님들이 5년에 걸쳐서 이제 평가 연수를 받게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는 지금 이제 없긴 하지만 그 내용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고 1, 2, 3학년 대상 학력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학력평가 문항 분석 및 문항 개발 자료집 제작 보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학생 맞춤형 대입 진학 정보 제공 및 진학 상담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 대입과 관련된 정보를 사교육 시장을 통해서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요 방법은 1:1 화상 상담, 1:1 대면 상담을 지원하고요. 대입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서 진학 지도 자료 꿈진을 개발해서 보급한다고 합니다. 또 대입 전형 자료집 발간을 하는데 수시, 정시 전형 대비해서 진학 지도 자료집을 보급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로 가게 되면 진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 특히 고3 선생님들과 고등학교 3학년 한년부장님께서 이 자료집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아이들 이제 진학 지도를 하시겠죠. 또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 운영을 토대로 해서 대학별 선별 전형 특징과 사례 소개 및 상담 부스 운영 등을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맞춤형으로 대입 진학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학 지도 역량 강화, 교사 연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진학 정보를 제공받지 않더라도 공교육원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더 교사를 선발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모의서류 평가, 교사 연수, 그리고 교사 대상 대학별 입학 전형 설명 및 간담회 운영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학교의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갖춰줄 것 같습니다. 진로 영역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 확대 부분도 있네요.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 진로 탐색 과정과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의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합 확대 운영해서 진로 교육을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광제 운영 형태는 이제 방문형, 거점형, 온라인형 세 가지 형태로 다양화 시켰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 참여 기회를 증대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한 프로그램 질 관리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평가 지표 개발 및 운영 성과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자, 정책평가 부분 보겠습니다. 평가 과제는 진로직업교육과는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그래서 학생 발달 단계별 진로 연계 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교육 담당관에서는 진로 영역 공유학교 프로그램 개설을 토대로 학생 맞춤 진로교육을 실현하는데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 개설수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룸학교와 좀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이룸학교에서도 이게 이 기본형과 심화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의 진로 교육을 심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래 직업교육 재구조화 및 취창업 역량 강화 파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 재편과 관련된 부분하고 취업 창업 학생의 역량 강화 부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앞쪽에 이렇게 이제 또 핵심어를 4가지를 제시해 놨었거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3C, 우리 경기 미래교육 함께 공부할 때 봤었던 것인데요. 기회, 찬스, 도전, 챌린지, 그리고 변화, 체인지,
자신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컨피던스, 그래서 포시로 이렇게 확대되는 형태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기회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뭘 기회로 보고 있는지. 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기반을 강화한다. 이게 이제 기회로 보고 있는데,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 이거 이제 작년에도 미래교육 재구조화를 위한 직업계고의 이 재편 관련된 부분들이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를 융합형, 지역 연계 상생형, 하이테크, 블렌디드, 글로벌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선도 학교를 발굴한다. 지난 학년도에는,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는 이렇게 직접 어떤 유형에 대한 설명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채널이 몇 번째냐 뭐 이런 형태로 좀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5가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신산업 분야 학과 개편 및 재구조화. 그래서 뭐 반도체라던가 바이오라던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학과를 개편하고 재구조화한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앞쪽에 학교 부분에서 이제 융합교육 부분 얘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기형 과학고도 사실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유형이 좀 있었죠. 뭐 로봇이냐, 바이오냐, 반도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여기에 좀 연계되는 것 같다. 그리고 위에 얘기했던 대학연계형 프로그램, 대학과 협력하여 학생의 진로 개척 및 전문학습 역량 신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개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이테크 실습실 구축 및 환경 개선. 이제 직업계의 교우에서 실제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현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한 것들을 실적 실험하고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 사업도 이제 계속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후 실습실 환경 개선 지원, 그 다음에 농업계고 실습 농장 인력 관리 운영, 특성화고 농산어촌 같은 경우 읍면단위 기숙사 신축을 지원하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용인 바이오가 나왔었는데, 지속해서 아마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주 자영농고 및 국제첨단 농업전문학교 운영 지원. 그래서 여주 자영농고가 굉장히 큽니다. 학교 부지만 한 몇만 평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이 자영농구를 국제 첨단 농업 전문학교, 그리고 이렇게 2개의 학교 채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국제 첨단 농업 전문학교를 이제 이 경기도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있는 대학과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기본 문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축,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구축을 하고 올해는 이 시스템들이 작동할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습 기자재 및 실험 실습 지원, 뭐 NCS 기반 실습 기자재비 및 수리비, 직업계고 실험 실습비 지원, 이것도 작년에 이어 계속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이제 이런 기반을 구축해 놓은 것 자체가 기반이다라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도전은 안 하던 걸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 거겠죠. 앞서 이제 계속해야 될 것이었다면 이건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인데, 취창업 지원 인프라 조성으로 학생 취업 및 창업 역량을 강화한다. 그래서 작년에도 취창업 지원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속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북부와 남부에 각각 1개씩 이제 취창업 지원 센터를 개소하고 이제 운영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산학 간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최신 취업 정보 제공 및 학생 특성에 맞는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또 취업 전문 교사 역량 강화 및 산업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 지원하고요. 온라인 창업 체험 프로그램 플랫폼 옙. 옙은 원래 있던 겁니다. 뭔가 여기에 조금 더 혁신적인 것들을 가미해서
학생들이 취업과 창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 같고요.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리자 인식 개선 교육. 이게 이제 작년에 새로 생겼고 올해도 학교급에 관계없이 이제 관리자분들이 취업과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 활동에 이런 요소들을 넣을 수 있도록 연수를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이 아주 수에 이루어지다가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성공하면 지역이 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이러한 교육 활동들이 학교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마 이 연수 과정에 담을 겁니다. 그리고 창업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점센터, 거점학교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 창업교육 지원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자 연수를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학교 창업 체험교육을 지원 활성화하는 거죠. 창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교육 교원 직무연수, 또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및 캠프, 창업 공유학교를 통한 학생 창업 역량 강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취업과 창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협동조합 운영 및 경제, 금융교육 지원. 예전에 학교 협동조합과 관련돼서 문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뭐 학교 매점, 그다음에 지역 특산물, 그다음에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는 직업계고에 있는 학과를 활용한 전문적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학교 협동조합들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그러면서 학생들에게는 취업 창업과 관련된 경험을 기르고 또 지역사회에도 보탬이 되고 또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학생에게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윈윈하는 그런 정책들이 수립이 되고 잘 이루어졌었는데 요즘 이게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취창업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긴다면 학생에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그러한 교육들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 같다. 그리고 교원, 경제, 금융교육, 역량 강화 연수 운영. 그래서 실제로 사회를 혹은 삶을 살아가는 힘 중에는 금융,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더욱더 그걸 절실하게 느끼실 텐데 어린 시절부터 경제나 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자기 삶에서 필요한 그런 경제관념들을 배우는 것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까지도 생각이 미치고는 있다.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교과나 과목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매 학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기도에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교육의 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유학교랑 연계해서도 좋고 교육과정 안에 그런 것들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자율 시간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공통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율 시간에 경제나 금융과 관련된 것들 또 이외에 이제 뭐 경제 부분에서 부동산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외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학습할 기회를 준다면 아이들도 실제로 이 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재미도 있을 거고 흥미를 굉장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 역량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 중심 현장 실습 활성화. 그래서 산학 연계 교육형 현장 실습 확대 운영하고 현장 실습 기업 사전 현장 점검 및 선도 기업 지정 지원. 현장 실습 안전사고 대응 및 지원, 기업 면접 대응력 강화를 위한 AI 면접 지원. 달고나 채용 박람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을 가게 되잖아요. 그런 실습들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실습 교육도 내실화되어야 될 것 같고, 또한 실습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 경기도에서는 매년 달고나 체험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밑에 나와 있지만 달콤한 고졸 취업 나도 할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계고 학생들이 이 산업계나 기업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채용박람회를 열어서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것들도 알아보고 현장에서 실제로 취업과 연계되는 그런 일들도 여기에서는 좀 제공이 되니까 중요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창업가 정신함양 교육 나와 있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려는 태도나 행동 양식이며 학생의 창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교육 활동이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네요. 자, 기회와 도전 살펴봤습니다. 기회는 이제 직업계고 재편이었고 도전은 취창업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확산이었습니다. 자, 변화 부분은 지역 중심 산학연계 직업계고를 활성화한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과 연계하는 활동들이 여기에 이제 중심이 되는데 산학연계 특성화교를 운영한다. 그래서 지역의 기업과 함께하는 도제학교. 그러니까 A라는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B라는 직업계고 고등학교에 A에 있는 전문가가 가서 수업을 개설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회사에 필요한 그런 역량들을 이 B 학교에서 키우고 여기로 바로 취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과 학교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형 도제학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사업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하이테크 직업계고 운영인데요. 미래사회에 필요한 그리고 유망한 직종과 관련된 특성화고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건데, 예를 들면 반도체, 모빌리티 이런 학과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또 미래 첨단 농업학교 조성, 그래서 여주 자영농구와 국제 첨단 농업 전문학교 연계, 또 개방적인 직업계고 운영한다. 직업계고 직속기관, 농공업계고 공동실습소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직업계고를 이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직업계고도 이제 변화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 변화라는 키워드에 담고 있습니다. 자, 자신감 부분입니다. 어떤 걸 또 자신감으로 담았을까? 학교 중심 직업계고 교육력 강화한다.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 그동안 우리가 특성화고 하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간다라는 이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바꾸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화고 미래 역량 플러스 지원 사업. 그래서 이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친구들이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 재정을 바탕으로 이 학생들이 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배울 수 있게 하는 것, 또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부분도 또 지원을 하게 되죠. 이 자격증 이 검정 비용을 지원해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직업계고 학생 기능 역량 향상 지원, 그래서 기능 경기 대회, 상업 경진 대회, 영농학생 축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직업계고 자율학교를 운영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학교의 특성이나 여건에 맞춰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 2개의 특성화고 17개를 자율학교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 현장 직무중심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직업계고 학점제 2022 개정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학교 밖 교육 확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라면 학교 밖의 전문가로부터 기능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열어놓았다는 것. 또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고3 학생 400명 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필요가 있겠죠. 사실 학교 안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 학교 안에 교원 배치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전문가, 지역사회에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산업체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 업무 매뉴얼 같이 공부할 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 직업계교 혹은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비율이 더 높았죠. 그런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수월하고 또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반도체, AI 분야 특성화고 신설 및 마이스터고 운영, 세교 소프트웨어고 설립 지원, 용인 반도체 특성화고 설립 지원, 연구학교 운영, 뭐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미래 사회의 유망한 직종들과 관련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이렇게 신설하고 운영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 자신감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책 평가를 보면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 내실화, 학생 중심 현장 실습 활성화 부분에서는 이 계약학과에서는 교육 수료율과 만족도, 또 연수 수료율과 만족도, 이건 학생과 교원 공통적인 것 같고요. 또 학교는 현장 실습 참여율. 또 한 가지 하면 이 현장 실습 기업으로의 취업률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창업 역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창업가 정신 핵심 역량 향상도, 뭐 이런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1-3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 특색에 기반한 글로컬 미래인재 양성. 자, 지역 특색 미래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교육 자원을 확대한다. 공동선에 기반한 생태 환경 및 세계 시민성 교육을 확대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미래교육 협력 쪽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제 사업 계획에 이런 것들을 담고 이걸 학교에 배포를 하면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 배정이 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자치 활성화를 통한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구현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미래교육 협력지구 예산이 아마 30억이 훌쩍 넘어갈 겁니다. 큰 도시일수록 이 예산 편성은 많을 거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지원이 될 때는 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나 혹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지역교육지원청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육과 관련된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코에이전시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협력적 주도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교육과 관련된 각 교육 주체들, 학교, 자치단체,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학부모, 뭐 이런 분들이 모두 모여서 지역 교육 협의체를 구축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교육이 뭔가인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면서 현안을 발굴하고 발굴된 현안을 과제로 해서 교육 정책으로 수립하고, 그러한 것들이 교육 활동으로 구현되면서 이게 1년, 2년, 3년 지속되면서 이 지역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 거의 벌써 이제 한 15년이 돼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민관화 거버넌스를 토대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에도 이제는 능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역 교육 공동체의 요구와 특색을 반영한 통합 지원 시스템 확대 및 활성화. 뭐 사실 여기에는 이제 활성화 같은 거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내실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교육 공동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한다. 그래서 사실은
미래교육협력지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고 예산을 출연해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의도가 사실은 여기서 출연한 예산을 가지고 학교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지역 사회에 있는 교육 자원을 활용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도 다양해지지만 학교 교육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지역 사회의 삶도 풍족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산을 토대로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사회에 있는 이 전문가나 교육 활동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학교 교육 활동을 제공하면서 경제적인 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과 학교가 함께 상생하는 아주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 공동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할 수도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잘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요. 지역 공유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 맞춤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 공유학교 프로그램은 방과 후나 방학 때 해야 되는 건데 앞서 2-1-1에서 살펴봤지만 이제는 교육과정 연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12차 시를 다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중에서 4차 시만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공유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를 뽑아서 우리 학교와 함께 이 수업 좀 지원해 주시겠어요? 이렇게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렇게 녹여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복지 강화 및 지역으로 확장하는 배움터를 조성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자체가 지역에 있는 교육자원을 활용하도록 애초에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지막,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역 생태계 확장을 위한 성장관리. 권역별 네트워크 강화 및 운영 활성화로 지구 간 네트워크 간 성장을 지원한다. 이것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권역을 나눠서 이 업무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려운 점들을 함께 고민해 나갔습니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 수립이나 정상과 관련해서 행정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지역에서 공통으로 원하는데 업무량이 많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 업무를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교 교육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오고 있었고요. 지역별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성장 중심 평가 시스템 운영, 경기도 교육청 31개 시군 간 협력 사업에 대한 홍보 확대. 15년이나 된 사업인데도 아직도 이런 홍보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은 이 교육 정책과 그리고 현장에서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정책 평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과제는 지역별 자체 평가를 통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내실화. 그래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대한 교육공동체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매년 이런 것들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1-2 3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로직업 교육과에서 진로교육 다양화, 또 직업교육 체제의 변화, 그리고 대입진학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래교육 협력지구를 비롯한 지역교육 생태계의 확장 부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여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것들은 아니에요. 진로직업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특정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또 지역교육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유학교 이외에 미래교육협력지구라는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업무협약을 맺고 예산을 출연해서 학교에 예산을 주고 그 받은 예산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게 하는 시스템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준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정책 2의 두 번째 과제인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학을 막 시작하는 학교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2024학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관리도 꾸준히 하셔서 조금 있으면 임용 2차를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차분하게 준비하셔서 공부한 만큼의 성과를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이번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학년도 준비도 차분히 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